영화 러브레터를 만들었던 이와이 슌지의 또 다른 편지 영화 라스트 레터 리뷰입니다. 러브레터가 1995년도 만들어졌고, 그리고 라스트 레터는 2020년도 개봉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25년의 시간이 있는데, 라스트 레터를 검색을 해보면 중국판 영화가 2018년도 개봉한 걸로 잡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말하면 한 23년 만에 또 다른 편지 영화를 찍은 것 같아요. 영화의 시놉시스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스포일러가 나오니까 좀 조심하시고요. 40대 여성 미사키의 그 장례식 장면에서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근데 그 장례식에서 미사키가 딸한테 남긴 유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그 마지막 편지, 라스트 레터죠. 그 내용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영화 초반에는. 근데 공교롭게 장례식장에 그 미사키의 고교 동창회 안내문이 날라오거든요. 근데 이것을 받아본 그 미사키의 여동생인 유리가 고교 동창회에 찾아가요. 언니가 사망했다,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간 거죠. 근데 25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다 보니 거의 동기들이 그 미사키의 여동생인 유리를 미사키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여동생이 그 내색을 하지 않는데, 여기서 또 누굴 만나냐면 쿄시로라는 남자를 만나요. 이 쿄시로가 누구냐면 그 미사키의 고교 남자친구예요. 그리고 미사키의 여동생인 유리가 짝사랑했던 고교 남자 선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인사를 나누다가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는데, 쿄시로가 유리한테 미사키로 오해를 해서 문자를 보냈거든요. 널 여전히 사랑했다라고. 근데 그거를 유리의 남편이 확인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근데 이 오해는 이제 금방 이게 해소가 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더 이상 더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 언니인 척 하면서 쿄시로하고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손편지를 쓰게 됩니다. 요즘 손편지 안 쓰잖아요. 손편지를 쓰게 되고, 몇 가지 우여곡절 끝에 쿄시로, 남자가 보낸 편지를 미사키하고 유리가 딸이 있거든요. 두 딸이 받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딸이 마치 자기 엄마 혹은 자기 이모인 양 속이고 이 쿄시로하고 편지 왕래를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라스트 레터를 감독했던 이와이 슌지의 감독 노트에 이렇게 적혀있네요. 러브레터를 만들 당시는 편지를 주고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로부터 통신수단은 격변하였고 SNS에서 얘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편지를 쓰는 이야기는 현대에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것에서부터 라스트 레터의 구성이 시작되었습니다. 라스트 레터의 스토리 전개는 굉장히 독특한 출연진 때문에 점점 독보적이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화 속에 여배우 3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인 여배우 1명, 그리고 미성년 여배우 2명이 있는데, 요 세 여배우가 극 중에서 5명의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죽은 언니 미사키의 학창 시절 모습을 히로세 시즈라는 배우가 배역을 맡고, 이 히로세 시즈가 또 미사키가 낳은 딸 역할도 같이 해요. 언니의 여동생인 유리의 성인의 모습은 마츠 타카코라고 이와이 슌지의 4월 이야기에 출연했던 배우가 배역을 하고, 그리고 이 유리의 학창 시절 모습은 모리 나나가 배역을 하는데, 이 모리 나나가 또 유리가 낳은 딸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매가 있잖아요. 자매 딸들이 이 자매의 미성년 시절 배역을 같이 맡는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자매가 하고 엮여있는 남자가 있죠. 그 쿄시로. 그러니까 언니한테는 남자친구, 그리고 동생한테는 그 짝사랑인 그 남자친구가 등장하는 거죠. 이 남자는 소설가가 돼서 자기가 사랑했던 그 미사키의 이름을 딴 소설을 쓰고, 그 이후로 소설 발표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소설가로 등장을 해요. 영화의 제목으로 쓰였던 마지막 편지는 앞서 말한 것처럼 미사키가 딸한테 남긴 유서인데, 이 유서 내용이 영화 말미에 공개가 되거든요. 이 유서 내용이 뭐였냐면, 미사키가 고교 시절에 학생 대표로서 졸업식 때 졸업식 송별사를 읽지 않습니까? 그 송별사가 바로 이 마지막 편지였어요. 근데 그 송별사를 미사키 혼자서 썼던 게 아니고 글재주가 있었던 쿄시로의 도움을 받아서 보정을 해서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마지막 편지는 죽은 여성과 지금 현재 살아남아있는 전 남자친구가 25년 전에 함께 작성한 글이라는 거죠. 라스트 레터는 여러 가지 독보적인 스타일을 갖고 있는데, 무엇보다 이게 절제미, 그리고 어떤 감정과잉이 없어요. 또 제가 또 감정과잉 들어간 영화 또 되게 싫어하거든요. 아기가 딱딱 맞아떨어진 수미상관 구성도 재미있고, 두 자매와 주자매 딸
이게 같은 배우가 열연한다라는 그런 그 중복의 재미가 있고, 언제부턴가 극장가에서 S품을, 그 폭력물, 이 두 가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CG가 손을 많이 본, 많이 편집된 화면들이 영화 감상의 일반 언어였잖아요. 근데 이런 관람 공식에서 이제 벗어난 해방감도 또 이 영화가 줍니다. 또 그러니까 적당히 광각인 화면, 적당히 핸드헬드가 들어가는 어떤 흔들리는 화면, 이게 화면 전체에 온화한 휴머니즘을 입히기도 해요. 이와의 슌지의 대표작은 그래도 역시 러브레터인데, 러브레터의 배우가 나카야마 미오와 이제 그녀의 파트너로 출연했던 토요카와 에츠시인데, 이 두 배우가 라스트레터에도 등장합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두 배우가 굉장히 상징적인 배우임에도 불구하고 라스트레터에서는 짧은 조연으로 출연할 뿐만 아니라 영화 포스터에서도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일본 문화가 갖고 있는 어떤 균형 감각이나 절제미가 느껴져가지고 마음에 들었어요. 영화에서 자주 이게 반복되는 게 필름 사진 찍기, 그리고 유피를 쓴 손편지로 왕래하기,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이 두 가지는 지금은 퇴화돼서 쓰이지 않는 아날로그 의사소통 방법이죠. 손편지란 잊혀진 매체를 통해서 이제는 잊혀져서 더 이상 복구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의 가치에 대해 연민을 표하는 영화처럼 저한테는 보였습니다. 그 영화에는 애틋하게 눈물이 핑 도는 짧은 순간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영화 라스트레터는 2021년 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언론 배급 시사회로 봤습니다. 저는 이 영화에 별점 4개 주겠습니다.